집함수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와 1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랑 얘를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왼쪽 교점이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아마 1일 겁니다. 그런데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인 걸 보니까 교점 간의 관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래로 볼록인 fx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위로 볼록인 gx를 이렇게 받아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있는 fx를 이렇게 받아서 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gx는 0일 때 5죠. 그런데 이 직선은 0,6을 지납니다. 그럼 0,6을 지나는데 새로 된 새 교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니까 이 m에 따라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y축인데 교점이 실제로 두 개로 쭉 갈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이쪽이랑 저쪽 가가지고 교점 두 개일 거다. 그래서 교점이 일단 무한대에서는 하나지만 무한대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두 개가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두 개 다 얘기를 이제 쭉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순간이 옵니다. 길이가 이제 커지다 보면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봐요. 그 다음에 여기랑 이때를 이렇게 하면 잡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미스 포인트. 여기가 키인데요. 자, 왜 키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gx가 접할 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x제곱에 m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m의 값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m이 2일 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가 가능해요. 그러면 2일 때가 어떨 때냐면 여기에 접점이 마이너스 1일 때죠. 아, 그러면 이건 좀 이따 할 얘기였지만 이때 이렇게 접하는구나까지 할 수 있고, 그때 이 m이 2잖아요. 근데 m이 인데요. 이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즉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1이거든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1이에요. 1이 되고,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여기가 0,6이니까 얼마냐면은 얼마죠 이게? 2분의 5죠. 그러니까 더 가파르다 보니까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될 수 있구나. 즉 2가 되기 전에 2분의 5에서 한번 3개가 뜹니다. 이렇게. 그럼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두 개인 거죠. 물론 여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죠, 두 개. 두 개 다. 그러다가 이제 요 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2가 되는 순간 하나, 둘, 다시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지면 계속 두 개가 되죠. 계속 두 개. 계속 두 개. 끝까지 두 개. 그래서 끝까지 두 개.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2와 2분의 5여서 이거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분의 9니까 10s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를 바꿔가지고 교점이 4개가 될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요 사이가 되겠죠. 이런 걸 묻는다든지, 혹은 교점이 2개가 되는 구간이 뭐냐 그러면 이거 왼쪽 이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질문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변형 문제 대비해서 어차피 교육청 기출은 변형이 돼서 내신에 나옵니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용해서 fx와 gx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이차함수의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자, 기억과 이유는 동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일단 보면 f2가 0이라면 fx는
근이 x-1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하나 가져왔죠. 그럼 또 다른 근은 여기서 와야겠네요. 이걸 만족시키려면 결국 2가 여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근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fx의 나머지 근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gx는 뒤집혀야 되고 x 플러스 2가 하나 가져오고 x 빼기 3 하나를 가져와야 됩니다. 따라서 f2가 0이면 g3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2를 집어넣으면 a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라는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고, 그러면 fx의 개형도 나오게 되죠. 이런 형태입니다. fx는 이런 형태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f 2분의 5를 대입하면 얘는 a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 2분의 5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죠? 음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양수니까 여기까지 다 해결됩니다. 이제 디귿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죠. 디귿이 실제 문제다. 자, 디귿이 실제 문제로서 fx 빼기 gx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x에서 gx를 빼보면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이제 x제곱에 x 빼기 6이고, 여기는 x제곱에 빼기 x 빼기 6이 되는데, 2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여기 x고 빼기 빼기 더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똑같네요.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보게 됩니다. 일단 a는 뿔마 1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a제곱 빼기 1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얘로 얘를 나누게 되면, 즉 두 근이 지금 mn이라고 그랬는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에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mn이 어떤 집합에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1과 6이거나 아니면 1과 마이너스 6으로 되어 있는 애, 아니면 2와 마이너스 3이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이런 식의 두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두 근의 합이요. 두 근의 합이 얘로 얘를 나누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에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뿔마 1이 된다는 얘기고, 뿔마 1이 될 경우 a제곱 더하기 1이 a제곱 마이너스 1, 모순이죠. 1인 경우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이 또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면은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a제곱, a제곱 빼기 1, 제곱 빼기 1, a제곱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1이 빼기 a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a제곱이 0이 되네요. a제곱이 0이 된다. 그러면 fx, gx 2차 함수라는 조건에서 모순 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순이 되는구나. 결국 가능한 것은 뭐다? 여기이다. 그러므로 m의 크기와 mn 합의 크기는 5거나 마이너스니까 크기는 5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출제시 변형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어야 됩니다. 복소수는 주기가 4예요. 복소수는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일단 n이 1, 2, 3, 4일 때 어떤 패턴을 지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1이라면 i, 그리고 i분의 1은 i 3승과 같으니까 i 빼기 1이 되죠. n이 1이면 그러니까 i 제곱, 그쵸. n이 1이면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잘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m승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작업해야 될 거고, 근데 2면
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4가 되면서 1이 되면 이미 0이 돼 버렸으니까 m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3이면 마이너스 i 빼기 1이 되니까 이제 무엇을 할 거고, 4승이 되면은 2가 됐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음의 실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i-1이라는 애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i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i일 거고, 그러면 그것에 다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음수죠. 자, 음수가 나왔을 때 다시 여기가 8승이 되면 양수가 될 거고, 다시 뭐라 그럴까? 12승? 12승이면은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또 음수가 됩니다. 음수 양수가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이때 패턴에서 m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처음에 4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였어야 되고요. 지금 8 곱하기 1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까지 갈 수 있나? 4 더하기 8 곱하기 5까지 갈 수 있죠. 5, 8에 40, 44까지. 즉 6개가 가능하다. 8 곱하기 1일 때 2개니까 8 곱하기 5면 6개죠. 이런 특징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할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하면은 이제 2i가 될 거예요. 2i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i 플러스 1로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m은 어차피 항상 이걸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니까. 문제는 n이에요. 문제는 n입니다. 문제는 n이에요. 이건 실수를 유도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m은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m은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n인 거죠. 그럼 이제 n 계산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겠느냐? n은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1일 때 그 다음이 5죠. 그래서 마지막이 49,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12니까 이때 13개예요. 그렇죠? 4 곱하기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3이라면 여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으로써 48, 47일 거예요. 47. 47이면은 4 곱하기 11 더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개 할 겁니다. 결국에는 가능한 n은 총 25개일 거고, 그거에 대응되는 m이 6개다. 원래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요쪽 라인, 즉 13개의 n에 대해서 m은 6개이고 12개의 n에 대해서 m은 6개다. 이렇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계산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바뀐다고 해도 여기 안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자, 이참수가 주어졌고, a라는 녀석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a에 대해서 문제를 읽어보면 함수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d라는 점은 a를 지나는 것과 c를 지나는 것의 교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실수가 왜 나오는가? 자,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처음 단계에서 대칭축이 지금 10, 여기가 1인가? 10이니까 2분의 11, 5.5인데요. 5.5인데 대칭축이 5.5의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만날 거냐면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a, b, c,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배가 될 거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t라면 여기는 11-t일 테니까 가로 길이는 11-2t일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b의 함수값에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에 있는 a에서의 함수값을 빼겠죠. 10-t라는 걸.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t 12t 10t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9 그러면 t 빼기 5의 제곱 5, 5, 25 16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때 최대값은 32이다. t가 5일 때요. t가 5일 때.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왜냐면 t가 5.5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사이에서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c에서 y축 a에서 x축 평행 이렇게 그어서 만들면 여기가 t면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11-t가 돼야 되고 그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자 쪽이 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뀌죠. 저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써주면 마이너스 t제곱에 12t 빼기 20은 안 바뀔 거예요. 20이 맞나? 그쵸? 그거는 안 바뀔 텐데 여기가 2t 빼기 11이 가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식이 마이너스 t제곱에 14t죠. 14t에 빼기 31이 되는데 완전 제곱꼴로 가면 77에 49니까 18이 돼서 최대값이 36이 됩니다.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성급히 풀다가 당연히 이 부분도 체크할 법도 한데 이 그림만 그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자 문제를 보면